시침이 떼지 마. 재벌집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인생 역전하려고? 5천만 원이야. 아이 지우고 민우 인생에서 사라져. 그날 나는 도망쳤습니다. 수술대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보려 합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벚꽃으로 가득했고 20살이던 나는 그날도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 과목 A 학점이 필요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오직 공부만으로 대학에 온 나에게 연애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고등학생 때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내가 떨어뜨린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벽까지 공부하시네요. 대단하다. 저는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러 가봐야 해서. 그럼 다음에요, 꼭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되세요? 정말 바쁘네요. 내일은요? 공부만 하지 말고 밥도 먹어야죠.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결국 그의 끈질김에 져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순애요. 김순애. 순애.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박민우예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라는 것도, 그가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내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망설이고 있는 순간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또 우산 안 가져왔어요? 민우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요. 순애 씨 우산 안 가져올 것 같아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습니다. 민우의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내 쪽 우산은 정확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로인 줄 알았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살, 아직 학교도 못 마친 처지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는 내가 아이라니 병원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할 부모도 찾아갈 집도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떡하지? 민우에게 뭐라고 말하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결국 민우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 그리고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야, 우리 낳자. 뭐? 내가 책임질게. 나 너 사랑해. 아이도 키울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학생이잖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평범한 집안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순애야, 우리 집이 평범하게 사는 집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겪게 될 일도 평범하지 않을 거야. 평범하지 않다고? 호텔이랑 백화점 있어. 아버지가 PJ그룹 회장이셔. PJ그룹.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그냥 날 좋아해 준 게. 내 집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 그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부모님께 나와 임신 사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우리 엄마가 널 만나고 싶대. 정말? 응. 내일 집으로 오래. 같이 가자. 나는 설렜습니다. 혹시 인정해 주시는 걸까?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다음 날, 처음 본 그의 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걷는 내 운동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넓은 거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나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중년 여인,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야. 민우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앉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김순애 씨 맞죠? 네. 우리 민우가 당신 임신시켰다면서요? 임신시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순애 씨, 우리 민우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죠? 목적이라뇨? 시침이 떼지 마. 재벌집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어? 아닙니다. 저는 민우가 재벌집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임신은 했네. 참 계산적이야. 민우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탁 놓았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이거 받고 아이 지우고 민우 인생에서 사라져요. 귀가 멍했습니다. 5천만 원.
내가 평생 알바해도 모을 수 없는 돈. 하지만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저는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민우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 봐. 만만하게 봤더니 배짱이 있네.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내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같이 병원이라도 가던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놓으세요. 시끄러워. 끌려가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 나는 그렇게 차에 태워졌습니다. 민우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민우야. 넌 빠져 있어.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 손은 자꾸만 배를 감쌌어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의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뱃속에 있는 거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세요. 처리.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의사는 당황한 듯 했지만 민우 어머니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진료대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취 주사 놓을게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수술대로 올라가시고요. 차가운 수술대,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의사가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간호사가 내 팔에 주사 바늘을 댔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그 순간 뱃속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심장도 뛰기 시작했을 작은 생명. 나를 엄마라고 부를 아이.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좀. 급해요. 정말로요. 의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병원 뒷골목. 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택시,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나도 몰랐습니다. 서울역이요. 빨리요. 서울역. 나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에 남은 돈 3만 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3만 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쯤이요. 광주요. 광주로 주세요.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랐어요. 나도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행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살 대학생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학금도, 졸업장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버리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작게 느껴지는 생명. 이 아이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였으니까요. 전라도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 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월세 2만 원. 내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금액.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방.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야. 좁긴 한데 깨끗해. 3평도 안 되는 쪽방. 작은 창문 하나. 화장실은 공동. 하지만 나는 이곳이 감사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애기 배는 언제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딸 셋 낳아봤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돼. 감사합니다. 혼자 남은 방.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방, 빈 주머니. 하지만 뱃속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임신부는 안 돼요. 미안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학생이 무슨 일을 10군데 이상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한 아줌마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학생, 일자리 찾아? 네. 우리 공사장 식당에서 설거지 할 사람 찾는데 할래? 아줌마는 나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 하루 2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공사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식.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그릇을 나르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조심해야지. 애기 다치면 어떡해. 나는 일어나서 다시 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밤늦게 쪽방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손도. 하지만 배를 쓰다듬으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힘내볼게.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배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쪽방까지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아파.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진통은 더 심해졌고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 괜찮아?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아줌마,
어머, 이게 무슨, 지금 애 낳는 거야? 병원 가야지.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주인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딸 셋집에서 낳아봤어. 할 수 있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래. 힘내. 조금만 참아.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힘줘. 조금만 더. 으아악.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축하해.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주인 아줌마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은 얼굴, 꼭 감은 눈, 주먹만 한 손. 나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냈어. 우리 아가야. 뱃속에서 느껴지던 생명이 이제 내 품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 이름은 지었어? 주인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석이요. 박준석. 엄마가 너를 지켜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쪽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우리 둘이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키우겠다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살 순애와 갓 태어난 준석. 두 사람의 긴 여정이.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20해 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준석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산 작은 백설기 하나를 준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준석아, 100일 축하해. 아이는 떡을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입에 넣으려 했어요. 안 돼. 아직 이빨도 없는데.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쪽방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미안해, 준석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잔치도 못 해주고, 아빠도 없고, 엄마가 가난해서 정말 미안해. 아이는 그저 까르르 웃었습니다. 나를 보고 웃는 그 얼굴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공사장 식당에서 설거지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월세에 분유가, 기저귀 값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나는 밤에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가 봐줄게. 걱정 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됐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렇게 나는 낮에는 설거지, 밤에는 공장 야간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쪽방과 일터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쪽방과 일터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준석이가 돌이 되던 날, 나는 퇴근길에 빵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쇼윈도에 예쁜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섰어요. 대신 시장에서 작은 찐빵 하나를 샀습니다.
저쪽 방에 돌아와서 찐빵에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준서가 돌 축하해.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서가. 준석이는 촛불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어요. 조심해, 뜨거워. 나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석아. 엄마가 더 잘할게. 준석이가 5살이 되던 해. 그 시절엔 유치원 같은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동네 타가소에 맡기고 나는 또 하루를 벌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는 준석이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낮에 일이 없는 날이면 도서관에 데려가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준석이는 빨리 배웠습니다. 금방 한글을 깨쳤고 숫자도 셀 줄 알게 됐어요. 엄마, 나 책 좋아해. 그래, 다행이다. 책 많이 읽으면 똑똑해져.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난해도 이 아이만큼은 똑똑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준석이가 7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새 책가방을 메고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간다. 그래, 우리 준석이 학생 됐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지만 나는 일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준석아, 혼자 갈 수 있지? 응, 나 다 컸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 알았지? 알았어. 준석이는 씩씩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등, 큰 책가방,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한테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던 준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물 못 가져갔어. 준비물? 크레파스. 선생님이 크레파스 가져오래. 내가 깜빡했습니다. 미안해, 준석아.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 친구가 빌려줬어. 하지만 준석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문방구에서 제일 싼 크레파스를 샀습니다. 준석아, 여기. 크레파스다. 고마워, 엄마. 준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다른 애들처럼 준비물 못 가져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석이는 10살이 되었고 나는 31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성적표를 펼쳐보니 전 과목에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아, 이거 진짜야? 응.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나는 준석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석이. 정말 잘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가난해도 아빠가 없어도 이 아이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의사? 응. 사람 살리고 싶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울어, 엄마? 아니야. 그냥 우리 준석이가 기특해서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고마워, 준석아.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 선생님들은 준석이가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준석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준석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준석아, 넌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어.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한대. 그럼 하자.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당연한 거지.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겠다고. 나는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엔 건물 청소, 그리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공장 야간일,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어요. 어느 날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엄마 튼튼해. 준석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안 돼. 넌 꼭 공부해야 해. 나는 아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텐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지? 준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3년 동안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준석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아? 걱정 마. 엄마 튼튼해. 사실은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도 아까웠고 준석이가 걱정할까 봐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해, 어느 날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은데. 의대? 응. 의사 되고 싶어.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대.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석이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고마워, 엄마. 준석이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의대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였습니다. 이 아이 꿈을 위해서라면 준석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공장 야간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늘 준석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아직도 안 자? 응, 조금만 더.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고프지? 먹고 자. 고마워, 엄마. 우리는 새벽에 마주 앉아 라면을 자주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입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준석이와 함께 시험장 앞까지 갔어요. 떨려? 응, 조금. 준석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 응? 고마워. 준석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아니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나는 준석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하고 와. 응. 준석이는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합격 발표 날. 준석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붙었어. 의대 붙었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응. 장학금도 받았어. 전액. 준석아. 나는 전화기를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20살의 수술대에서 도망친 그날. 3만 원을 들고 낯선 도시에 온 그날. 쪽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던 그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잘했어, 준석아. 정말 잘했어. 준석이가 의대에 입학하던 날, 나는 캠퍼스까지 함께 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과 건물이야. 크다. 응. 여기서 6년 동안 공부할 거야.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살에 떠난 대학. 이제 내 아들이 다니는 대학. 엄마, 나 꼭 좋은 의사 될게. 고마워, 준석아.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모든 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집에 왔어요. 엄마, 이거 봐. 내 가운이야.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김준석. 나는 그 이름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멋있다. 우리 준석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키워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준석이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석아. 그런데 그 후 몇 달 뒤, 내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1살. 여전히 생선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네, 잠깐만요. 생선을 손질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네, 괜찮.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오셨어요. 보호자분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 엄마. 준석이 목소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준석이가 내 옆에 섰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준석아, 걱정 마. 내가 다 검사했어. 과로예요. 푹 쉬어야 해. 준석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나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준석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 의사 가운. 이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됐구나. 수술대에서 도망치며 지켰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병실에 준석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해야 해.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엄마, 이제 내가 벌어.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혼자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제 쉬어. 준석아,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가 엄마 지킬 차례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준석아. 준석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엄마가 날 지켜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 며칠 뒤 퇴원하는 날, 준석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엄마.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안 돼. 의사 말 들어야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그날 수술대에서 도망친 거 맞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왜 아빠가 없는지, 왜 우리가 가난한지.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도망치지 않았으면 넌 없었을 거야. 미안해, 준석아. 아빠도 못 만나게 하고 가난하게 키워서. 준석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지켜준 내 생명으로. 나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어. 나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 살렸어. 엄마가 나를 살린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그날 도망쳐줘서. 준석아,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20살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이 아이와 함께여서 행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술대에서 도망친 선택을.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이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지. 약은 먹었어? 응, 먹었어. 준석이는 내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신기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응?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내 아빠. 누구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알고 싶어?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민우. 그 사람 이름은 박민우야. 나는 준석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그 사람. 재벌가 아들이었다는 것. 임신했을 때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반대했던 것. 수술대까지 끌려갔던 일. 그리고 도망친 이야기. 준석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 연락 끊은 지 오래됐으니까. 엄마는 그 사람 생각 안 나?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를 지켰잖아. 준석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궁금하긴 한데.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물을게. 고마워, 준석아.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준석이는 병원 응급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자 환자.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의식 있고요. 다발성 골절 의심됩니다. 준석이가 재빠르게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준비하세요. 네, 선생님. 환자를 검사실로 보내고 준석이는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보호자 오셨대요. 네, 알겠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준석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20살에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 병원 복도에서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의 벚꽃 아래에서 보았던 얼굴. 시간이 흘렀는데도 절대 잊히지 않았던 얼굴. 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박준석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순애 씨 아닙니까? 준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아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가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민우입니다. 박민우. 며칠 전 엄마에게서 처음 들었던 이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깊게 남아있던 이름, 자기 아버지 이름, 거짓말이죠? 준석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어머니예요. 20살 때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 이건 정말 우리 엄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나예요. 사진 속 남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준석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가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민우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석이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준석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석이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엄마가 수술대에서 도망쳤다는 거 아세요? 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할머니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엄마가 도망쳤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준석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쳐서 낯선 도시로 가셨어요. 거기서 외롭게 혼자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 주무시면서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준석이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잠깐. 민우가 준석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순애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요. 왜요? 사과해야 해요. 용서를 구해야 해요. 준석이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준석이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병원의 환자 보호자로 박민우라는 사람이 왔어. 뭐라고? 나를 보더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엄마 이름도 알고 있었어.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 한눈에 알아봤어. 사진 속 사람이 엄마였어.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다니. 엄마를 만나고 싶대. 사과하고 싶대. 어떻게 할래? 만날래?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날게. 며칠 뒤
한 조용한 카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28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애, 오래간만이네요. 민우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너무 늦었죠.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몰랐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갔던 거. 어머니는 순애가 아이를 지운 뒤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걸 믿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오늘 병원에서 준석이를 만났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석이 얼굴에서 당신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름부터 물어봤어요. 민우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되었군요. 훌륭하게. 엄마 덕분이에요. 준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다시 순애를 보았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민우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했어요. 날 잊은 적은 없었지만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준석이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는 우리 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 때문이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나도 알아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석이 이렇게 잘 컸잖아요. 감사해요. 잘 키워줘서. 제 아들인데 당연하죠. 준석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면목 없지만 아버지 역할 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준석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어때?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결정해. 응, 내 아버지니까. 준석이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죠.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엄마가 싫다고 하면 바로 떠나세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조금씩 나와 준석이 삶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준석이 병원 끝나고 저녁 먹을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28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네. 혼자 애 키우면서 일을 3개나 했다며요. 별 수 없었어요. 민우는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이 손으로 준석이 키웠구나. 네. 민우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뭐가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였어요. 나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가운데에 앉고 양옆에 나와 민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거. 그러게. 나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준석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저한테 진짜 부모는 엄마예요. 안다. 나도 알아. 준석이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절 낳고 키우고 힘들게 고생하셔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나는 준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내 생명으로 난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 민우도 우리 두 사람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28년 만에 재회.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날 도망쳐줘서 고마워. 나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민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두 사람 모두 비록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길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이는 병원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구급차에서 실려온 환자. 준석이는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누르며 준석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살린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고. 맥박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준석이는 잠시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엄마, 오늘도 한 명 살렸어. 준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집에서 오랜만에 연필을 꺼냈습니다. 28년 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케치북에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5살 준석이 얼굴, 그리고 지금의 준석이 얼굴, 두 개를 나란히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나는 웃었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준석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이거 뭐야? 준석이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얼굴이네. 엄마가 그린 거야? 응, 오랜만에 그려봤어. 우와, 진짜 잘 그린다. 한참을 보던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가져도 돼? 왜? 병원 사무실에 걸어둘래.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낼 거야. 나는 웃으며 그림을 건네줬습니다. 그래, 가져가. 고마워, 엄마.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28년 참 긴 시간이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술대에서 도망쳤던 그날, 3만 원을 들고 낯선 도시로 갔던 그날, 쪽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날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엄마도 나올래? 그래, 나갈게. 좋아. 그럼 저녁에 봐. 현관문을 나서던 준석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 나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준석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 뭐가?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준석이는 한참을 나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날 있잖아. 엄마가 수술대에서 도망쳤잖아. 응.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를 하던 중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산모를 살렸어요. 정말? 네.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위험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산모도 아기도 살았어요. 나는 준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석이. 엄마가 날 살린 것처럼. 그때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 산모는 혼자였어? 아니요. 남편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준석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혼자였을 텐데. 나는 준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아니었어. 너 있었잖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대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민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걸어갈게요. 날씨 좋네요. 그럼 나도 같이 걸을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걷는 게. 그러게. 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네. 준석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요. 민우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들어가거라. 준석이는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 정말 미안해.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이잖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준석이가 있으니까요. 민우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세요. 늦었어요. 그래요. 민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돌아봤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들 방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고마워, 준석아.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문을 닫고 내 방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오늘,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술대에서 도망쳤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겁났습니다. 정말 겁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석아, 사랑해.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은 너를 지킨 거야.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끝나고 놀러 갈까? 어디? 엄마랑 나랑 처음 살았던 쪽방.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왜 거길? 궁금해서. 엄마가 나를 낳고 키운 곳이잖아. 그래.
가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그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8년 전과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문패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어, 엄마. 응. 여기서 널 낳고 살았지. 준석이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작았겠다. 응. 3평도 안 됐어. 그래도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 준석이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아니야. 너 있어서 행복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이렇게 잘 커준 너. 그날 밤 준석이는 병원 사무실에 내가 그려준 그림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5살 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나란히 있는 그림을 보며 준석이는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했던 선택들,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준석이는 유명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강연장에 서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날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20살에 강요된 선택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강요된 선택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생명으로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강연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객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석아,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하자 준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야기니까. 준석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석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 인생의 빛이 되어줘서.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도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은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